건물이 2010년식인데 15년 된 건물이라고 하면 어디 동네 가면 거의 구축에 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10년 됐고 5년 됐고 15년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는데,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되는 빌라의 포인트는 주변 대비해서 신축이다 라는 걸 보여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제 뒤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2010년식인데 15년 된 건물이라고 하면 어디 동네 가면 거의 구축에 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이 주변은 다 빨간 벽돌 빌라,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10년 됐고 5년 됐고 15년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대비 상대평가로 내게 얼마나 신축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축이 좋으세요? 신축이 좋으세요? 신축이 좋죠. 빌라를 거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다 신축을 선호하거든요. 신축도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구태여 선택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경매로 낙찰받고 단타매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신축일 필요가 있는데, 그 신축이 5년 이내, 10년 이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이렇게 1층에 놔져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주변에 꼭 와서 보시고 주변의 노후도를 판단하시고 내게 어느 정도 신축급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물건들 볼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 3층만 보시는데 2층 같은 1층이 있어요. 제 뒤편에 있는 건물이 딱 그런 건물인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반지하층, 여기가 1층. 1층 중에서도 반지하층이 밑에 깔려있는 1층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집 안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가 되는 1층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 볼 때 1층은 그냥 걸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1층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간 1층은 2층 같은 1층인 거니까 엘리베이터 없을 때 가장 좋은 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봐도 되는, 입찰해도 되는 1층, 단타매도 목적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반지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지하도 이렇게 아예 땅에 묻힌 반지하가 있고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거실 창 쪽인데 풀도 가꿔놓고 해가지고 미관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특히나 이쪽으로 돌아보면 창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지하지만 1층 같은 반지하인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반지하는 어느 정도 가격을 정말 싸게 받으면 매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낙찰받은 1층 빌라 중에서도 묻혀있는 1층이 있거든요. 반대인 거지. 1층인데 이것보다 더 묻혀있어, 제 거는. 그런 건 1층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1층이 되는 거죠. 그거는 왜 받으셨어요?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40% 이하로 받았습니다. 제가 4,500만 원에 낙찰받아서 지금 전세 1억에 맞춰놨어요. 이야, 진짜요? 단타매도는 아니지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거는 아예 후려치면 됩니다. 가격을 진짜 싸게 받으면 메리트 있는 물건이 돼요, 나한테. 묶인 돈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빌라를 살 때 투자자들이 사기보다는 실거주자분들이 매수해서 실입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입주를 할 때 전망이 막혀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부분들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 주부분들, 와이프분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뷰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처럼 전망이 아예 뚫려 있는 거를 보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빌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데, 빌라 중에도 이렇게 전망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앞쪽이 공원이든 공터든 뚫려 있는 쪽이 있는데, 보통 빌라들이 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서로 뚫려 있는 게 굉장히 희소성이 크죠. 거래가 좀 다른 거보다 잘 될 확률이 높다. 여기 약간 승진님이 낙찰 받으신 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고층이었잖아요. 14층인가 그랬잖아요. 빌라는 아무래도 4층, 5층이 가장 높은 층이니까 4층, 5층이 전망이 트여있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전망에는 또 다른 건물들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땅이 놀고 있지 않으면. 몇 개 층은 빌라고 몇 개 층은 오피스텔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되는데, 아니면 공시지가를 떼보거나.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대부분 5층까지는 오피스텔, 나머지 13층까지는 뭐 아파트 또는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혼용해서. 우리 승진님은 빌라였잖아요. 네, 거기 건물도 저층은 오피스텔이었고 위에 몇 개 층만 빌라여가지고 그 몇 개 층 빌라가 굉장히 메리트가 컸죠. 걔는 취득세가 1.1%고 밑에 층은 4.6%니까 그런 것도 상대적인 어떤 희소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빌라를 보다 보면은 너무 각지각색이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 매도 사례, 낙찰 사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 물건들의 한번 특징도 보고 전망도 보고 가격적인 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 동네의 가격, 그리고 여기가 전망이 어떻게 돼 있겠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층이 몇 층이네,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데이터를 정리하면 팔리는 빌라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구나, 아 이런 빌라는 안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엑셀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참고해서 입찰가 계산해라, 그쵸. 이렇게 만드셨는데 맞아요. 그것도 이런 포인트들이 다 반영이 돼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거죠? 이런 층이나 이런 거에 포인트는 없고 포괄적으로 지역이나 본인이 다주택자인지 그런 것만 따졌고, 거기에 자기가 매매 가능한 가격을 넣거든요. 그 매매 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때 본인이 디테일한 것들,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매매가를 조사를 하셔야겠죠. 여긴 또 어떤 유형이죠?
빌라 매매가 잘 되는 유형, 마지막 유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단지형 빌라입니다. 우리 PD님,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매수하거나 실거주로 들어갈 때 세대수를 보죠. 우리가 세대수를 왜 볼까요? 관리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관리비 차원에서도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관리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세대별로 나누기, N방을 하는 건데 N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구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빌라도 보시면 10개 동이 있는 빌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분리수거장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비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저 경비실이 나홀로로 한 동만 있을 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리비를 또 내셔야 되는데 그 세대수가 10세대 이렇게 내야 되면은 관리소장님의 그런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개 동이고 대략적으로 한 동에 뭐 8세대, 9세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90세대 정도가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소장님의 어떤 인건비를 충분히 90세대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도 단지형 빌라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수하시는 분들도 공동구역도 깨끗하고 관리실도 있고 저기 차단기도 있다? 그러면 사실 훨씬 플러스 가산점을 주는 거죠. 빌라가 거래가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단지형이면 그래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빌라를 볼 때 왜 실거래가 잘 없냐면 한 동만 있기 때문에 10세대도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같이 지었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방 개수 이런 것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물건이 1동인데 10동에 거래된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가 또 많아지면 거래가 참고할 때도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 나눌 때도 훨씬 더 편하죠. 동이 많으니까 그 단지를 알 확률이 높습니다. 빌라 조사할 때 또 하나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빌라를 얘기했을 때 사장님이 몰라서 내가 설명을 하고 방이 몇 개고 다 얘기해야 돼. 근데 그렇게 10개 동까지 있으면은 여기에 무슨 빌라예요 하면은 아 거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시는 거죠. 구조를. 조사할 때도 훨씬 더 편리성이 있고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매력을 느낀다 라는 차원에서 단지형 빌라 경매로 나오면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가 꽤 잘 됩니다. 매도되는 빌라 기준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형 빌라, 관리비도 낮고요. 그 낮은 관리비에서 관리되는 범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시설도 많아지고 관리소도 생기고 차단기도 생기고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이 있는 빌라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매도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뷰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는 뷰, 공원 쪽을 보고 있다든지 건물을 마주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영구뷰 이런 데는 거래가 더 잘 되죠. 그리고 엘베가 있으면 고층이 좋고요. 엘베가 없으면 3층 이하로 보셔야 거래가 됩니다. 4층 이상은 거래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 대비 신축, 내가 지금 경매로 보는 물건이 10년 됐냐 15년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대비해서 내게 얼마나 신축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10년 됐어도 15년 됐어도 내 주변이 다 5년 이내 신축이라면 내 건 구축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내게 신축급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럴수록 매매가 더 빨리 될 수 있다.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축을 선호하시니까. 마지막은 1층인데 묻혀있는 1층이 아니라 2층 같은 1층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2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이라고 하면 빌라에서 엘베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선호되는 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1층으로 나와 있지만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층이 돼서 그런 것들은 경매로 입찰할 때도 경쟁이 좀 더 낮습니다. 경매하는 사람 중에 1층을 그냥 조사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사를 해서 2층 같은 1층인 걸 파악했다? 훨씬 더 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매도 잘 되고 그런 것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